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매수 시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각종 이평선들, 그리고 뭐 캔들, 그리고 그것에 더욱 신뢰성을 높이실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많이 매매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또 단타 매매를 위한 분봉을 보시든, 그리고 또 일봉, 월봉, 주봉의 이평선을 보시든, 그 이평선과 캔들을 통한 매매 방법은 우리가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매수 시점이자 또는 매도 시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평선과 관련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이 이평선 관련된 눌림목 매매, 거기에서 매매를 하실 시 눌림목 매매에서는 그 부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이평선,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21선 눌림목 활용을 했을 때 21선 눌림목을 깨지 않고 그 부위까지 주가가 왔다가 재차 눌림을 끝마치고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위에서 우리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21선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21선을 이탈하는, 잠깐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는 이 액트로도 지금 제가 노란색 원으로 그린 부분 보면은 이렇게 21선을 크게 깨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 매매 기준인 21선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다른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심 종목에 계속 편입을 시켜 놓고 이 종목이 재차 뚫어줄 때 그 종목을 다시 재매매 대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5일선이든 21선이든 눌림목을 완성을 시키고 수익으로 얻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그 해당되는 이평선을 깨지 않고 그 부위에서 주가가 왔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를 모양을 많이 보면은 이런 21선에서 저처럼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1선이든 5일선이든 깨고 이탈했다가 다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차트 패턴, 속임수 패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이 부합된다면 그 종목을 재차 매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이 되는 제가 활용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눌림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눌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1차 상승이 먼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1선 눌림목을 이용할 때는 이처럼 21선 부위까지 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이격도를 줄이기 위한 이런 모습 하락들, 그렇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이래서 21선 부위에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딱 눌림을 줄 때 여기서 매수 시점으로 잡아서 스윙으로 뭐 2박 3일, 3박 4일로 뭐 7, 8%, 10%씩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방금 제가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이 부위, 21선을 크게 이탈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서 빼버릴지 21선을 이탈해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먼저 첫 번째가 이 1차적인 상승, 이 상승을 만들었던 매수 주체들이 누구이냐. 그렇죠. 지금 이 액트로라는 종목은 기관이죠. 기관이 이 상승 추세, 하락 이후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이 기관의 물량이 이 하락했던 부위에 순매수한 물량 대비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선 이탈이 최종적으로 더 이제 끝난 종목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하락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속임수 이탈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상승할지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는, 첫 번째 상승을 눌림 이전에 만든 첫 번째 상승을 매수 주체의 그 순매수한 수량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액트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치를 봤을 때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일부 나왔지만은 그 물량 대비에 상당히 적은 물량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이 상승을 만들었던 기관의 물량이 안 나왔다. 관심 종목 계속 보유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 종목 매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20일 이평선 눌림목 매매 방법을 활용하니까 이 20일 이평선의 기울기를 항상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일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 캔들 하나하나가 20일 동안의 종가 더하기 나누기 20해서 20일 이평선이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위에서 10월 18일 날 7.72%로 큰 폭의 21선을 깨는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큰 폭의 하루짜리 하락폭이 나왔다고 해서 21선이 바로 꺾이느냐? 당연히 안 꺾이겠죠. 이것은 하루에 대한 하락폭이고 20일이라는 이 평균을 더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21선이 꺾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20일 동안의 평균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 종목이 하루 이틀 3일 재차 상승을 이어진다면은 이 큰 폭의 하락도 21선을 우하향 꺾이는 그런 힘으로써 작용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평선 21선은 20일 동안의 종가 더하기 나누기 20을 한 거니까 이 며칠간의 하락으로서 21선 기울기를 우하향 꺾이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꺾이지 않은 일시적 하락이라는 것은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유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21선을 깨는 부위, 세 번째 21선 깨는 부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21선 기울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부위에서도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20일 동안 종가 더하기 나누기 20입니다. 21선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는데도.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 21선이.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20일 동안의 캔들입니다. 이 큰 폭의 상승 캔들도 그 캔들에 들어가고, 이 하락 많은 단봉 이렇게 뭐 3%짜리 4%짜리 하락도 그 20일 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것들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나누기 20 했을 때 20일 이평선인데, 이 20일 이평선이 기울기가 꺾이지 않은 지금의 상황, 그 상황에서 21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 버리시면 안 됩니다. 21선은 아직 추세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이 첫 번째 상승을 만들었던 매수 주체 물량이 21선 아랫부분에 거기서도 계속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서도 매물 출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탈 이후에 재상승할 때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렇죠? 이탈을 했더라도 그 매도 물량이 극소수에 미미했다. 오히려 외국인 매수 물량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21선 눌림목을 했을 때 21선을 깨고 일시적 이탈인지 이 종목이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1차 상승을 일으킨 매수 주체가 물량이 나왔느냐, 그리고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꺾였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종목을 보면은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우하향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쌍바닥을 만들어줬죠. 이 쌍바닥의 의미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 20일 이평선 또는 단기 이평선들을
다시 되돌리는 시간적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눌림목, 1차 눌림목.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데 21선 2차 눌림목 매매를 하려는 이 부위 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361선, 월봉의 21선이죠. 월봉의 21선을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위치. 이 361선을 이제는 뚫어주게 되면 이제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위치에서 21선까지 지지받고 이 부위에서 재차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이 종목은 참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21선을 오히려 깨고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 상황에 비춰 봤을 때 21선을 깨고 이탈했다. 이 종목을 버려야 될까? 우리는 방금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차, 2차, 이 상승을 일으켰던 지금의 눌림목, 이 상승을 일으켰던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딱 보이시죠?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선을 깨는 이 부위에서 이 순매수했던 기관의 물량들, 상승을 만들었던 기관의 물량들이 이 부위에서 나왔는지,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21선을 우하향 이탈했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트레이딩 대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1선 기울기도 장기간 20일 동안에 조금씩 상승과 하락, 박스권에서 위치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21선 또한, 그렇죠? 패턴 모습이 이 박스권 모습을 보이면서 21선도 우회항으로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종목도 그 두 가지 기준, 21선을 이렇게 우하향 주가만으로는 이탈을 했지만은 이렇게 이탈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지만 그 순매수했던 전에 상승폭을 만들었던 이 매수 주체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1선 기울기가 우양으로 꺾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트레이닝 대상으로 이 종목도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저항선 지지선은 제가 따로 긋지는 않겠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바로 그냥 그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다음은 예스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하다가 361선, 월봉의 21선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위가 되겠죠. 검은색 월봉의 21선. 그래서 361선을 뚫고 이렇게 이 상승폭을 만든 게 바로 보이시죠?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이 부위에서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주가 지수가 매우 안 좋았죠.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21선 눌림목 매매를 하려면은 21선을 지켜주고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일시적 이탈이 나왔다. 이 종목 버려야 되느냐 아니냐? 방금 말씀인 또 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 1차 상승 눌림목 이전에 이 상승을 만들었던 매수 주체인 기관, 그 기관의 물량이 21선 이탈했을 때 하향했을 때 안 나오죠. 그렇다면 이 종목 21선 이탈했지만 트레이딩 대상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기준, 21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만은, 그렇죠? 하락을 하지만 21선이라는 것은 캔들 20개 종가 다 더해서 나누기 20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서 상승분, 하락분 해서 20일 이평선은 기울기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만족이 되죠. 이 종목 21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고 21선을 뚫어줄지 그거는 분봉을 보고 매수 시점을 우리가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했을 시 이런 종목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21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종목은 이따가 한 5일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텍이라는 종목도 이 361선 월봉의 21선을 뚫고 이제 본격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라인을 보면은 9월달이었죠. 9월달이면 월봉을 보더라도 이 라인이 되겠죠.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에 또 21선 뚫어줄 때 우리는 항상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큰 폭의 21선을 1차 하락 이후에 1차 상승 21선 눌림목, 그렇죠? 21선 눌림목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접근하기 좋은 매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1선을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지, 그렇죠? 안 나온다면 트레이딩 대상으로 계속 보유입니다. 아울러 21선 기울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지만 21이라는 캔들 전체 숫자기 때문에 이 상승, 그렇죠? 캔들은 직접 세워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2에서 여기까지가 20개의 캔들이다. 나누기 20 하면은 그 중간 라인이 거의 21선 부근이 되겠죠.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승분과 하락분, 그 가운데 라인.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차 하락이 나온다면은 21선도 분명히 꺾이겠죠. 하락 캔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더하기를 했을 때 적어지겠죠, 숫자가. 그래서 평균이 하락을 하겠죠. 우하향하겠죠. 그러면 21선이 꺾인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우하향 쌍바닥 만들어서, 그렇죠, 우하향하고 쌍바닥 만들어서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데요. 이 종목 또한 21선 눌림목 매매로 기회를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종목이 이 부분 361선이 저항선이 돼서 이렇게 21선을 우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 상승을 만들었던 매수 주체는 역시 기관과 요번에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21선 이탈했을 때 이 부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와줘서 이 종목이 하향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계속 21선 아래에서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기준은 21선 우하향이 되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종목은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상승 확률이 있다는 종목입니다. 21선이 우하향되기 위해서는 이 부위에서 20개 캔들이 평균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락폭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꺾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재차 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또한도 이렇게 캔들을 또 한번 지금은 이 저항선 라인 긋는 것은 제가 그냥 차트 보고 차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긋는 게 습관이 돼갖고 한번 거보고 이렇게 차트도 줄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여봤을 때 이렇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차트 매매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도 매우 중요한 그런 매매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벗어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하락 이후에 단기 6월 24일 53,000원부터 10월 25일까지 한 4개월 만인가요? 거의 근 100%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참 이쁘게 이렇게 21선을 타고 참 이쁜 모습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도 뭐 트레이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는 21선을 타고 이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21선 부근을 깨는 부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종목을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는 두 가지를 보시라고 그랬죠. 이 상승을 1차 상승을 일으켰던 매수 주체들 그들이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21선 기울기가 꺾이는 상황까지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 종목은 재밌는 게 기관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뭐 물량이 중간에 나왔지만 순매수 대비 물량 대비 매도 물량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관에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아주 전형적으로 개인 물량들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량 수급 주체인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한다. 근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물론 바닥에서 100%라는 상승폭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1선 이탈했을 때 속임수 이탈로 보고 매매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다음 기준이 뭐였죠? 21선의 기울기였죠. 이 검은색 라인입니다. 21선 기울기를 우하향 지금 꺾였죠. 우하향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죠. 21선을 이탈한 이 단기 부분,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 캔들이었죠. 여기서 상승이 나와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선을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상승을 시켜서 추세를 이어져서 이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할 텐데 21선이 기울기가 중요한 게 한 번 꺾이면은 그렇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하향으로 꺾여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 21이평선이 저항 맞고 떨어졌다면은 21이평선이 우하향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우량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쉽게 상승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두 가지 기준, 즉 눌림목 매매를 할 시 눌림목이라는 매매 방법은 일단 눌림 이전에 한 번의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눌림은 그렇게 벌어진 이평선을 뭐 21선 눌림목 예를 지금 계속 중심을 둬서 말씀드렸습니다.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2차 상승이 나와줘야 그것이 21선 눌림목으로서 아주 이쁜 모습을 우리에게 매수 시점을 쉽게 주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줄 수가 있는데 21선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럴 때는 이 종목을 버린다 안 버린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1차 상승을 일으켰던 그 매수 주체, 그 매수 주체들이 21선을 깨고 이탈했던 이 부위에 물량을 쏟아냈느냐, 물량을 정리를 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은 관심 트레이딩 종목으로 계속 보유입니다. 이 부위, 21선을 깼던 부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21선의 기울기를 우하향 시키지, 우하향 또는 꺾이지 않고 관리를 해준다.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이 있지만은 재차 속임수 이탈, 한 3일 정도 속임수 이탈 있다가 재차 상승해서 21 이평선을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고 돌려놓는 모습. 그래서 21선 기울기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5일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일 이평선을 통해 급등주죠. 5일 이평선 자체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종목은 급등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5일선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부위에서 5일선을 타고 큰 폭으로 상승이 이루어져 7.8%, 뭐 7.5% 이렇게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이 5일선 상승을 이루었던 이 매수 주체가 5일선을 깼을 시 10월 이때 부분이죠. 10월 21일, 뭐 10월 22일 5일선을 깼습니다. 우리가 5일선에서 키스했을 때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시는 5일선 매매 방법을 통해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게 됐을 때 5일선을 깼다고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재매수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 5일선을 상승을 일으켰던 이 매수 주체 물량이 빠져나왔느냐 안 빠져나왔다면은 우리 급등주 매매를 이용한 5일선 매매에서 제가 11선까지 매우 중요하게 지지를 하는지 그것을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선 부분을 지지하면서 재차 상승 그리고 아까 21선 기울기처럼 이 5일선 기울기도 재차 꺾이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눌림목 매매 그것이 5일선이든 21선이든 1차 상승 이후 주가의 조정 기간인 이 눌림목 매매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기존 수익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것을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 눌림목 부위 2차 상승으로 이어지기 전에 21선 눌림목, 5일선 눌림목을 할 때
이 21선 눌림목을 속임수 이탈을 하였다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이 21선 눌림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속임수 이탈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는 이런 속임수 이탈일 시 이 종목을 트레이딩해서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지 마시고 그 기준 두 가지, 1차 상승의 매수 주체가 아직 안 빠져나갔는지, 또 21선 매매 방법이니까 21선 기울기가 꺾이지 않았는지, 꺾일 동안에까지 계속 하락한다면은 그것은 21선 눌림목으로서 이제 역할이 끝난 거겠죠. 그럴 땐 뭐 61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21선을 계속 우상향으로 돌려놓는 이런 일시적 이탈을 바로 회복하는 상승폭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21선은 추세가 살아있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함께 검토를 잘 해보시고 매매에 활용하시다 보면은 이 이평선과 시간관의 관계, 그리고 이평선을 통한 매매 시점을 잡는 그 시점, 흐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